이것도 여러분들의 재산적인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약속한 날짜에 그 시점에 맞추어서 단 하루도 어김없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다음. 자, 이렇게 돼서 관리처분계획의 부결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권 또 이에 따른 비례율 하락 이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감수를 해야 될 손해되는 것들만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다른 사업장에서 어쩌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소송이 생기고 해서 좀 지연이 됐다가 아이고 이거 그러지 말자 해서 수습을 했는데 때는 늦은 거예요. 역사에 만일은 없습니다. 역사에 만일은 없어요. 우리는 시간을 세 가지로 생각하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는 일이 굳었어요. 누구도 이걸 돌릴 수 없어요. 끝난 거예요, 이거. 미래는 보이지 않는 허상입니다. 그럼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을 현명하게 옳은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선택이 미래지향적으로 내 목표에 맞춰서 오늘 옳은 결정을 할 때 내 목표는 실현되는 겁니다. 그것을 관리처분 계획 안에 올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있죠. 아주 위험한 발상인데 관리처분 계획 다시 할 수 있다. 집행부 새로 꾸미면 된다. 가능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이번에 수립을 했는데 부결이 됐어요. 이대로 총회 가능할까요? 인가 안 내줘요. 뭔가 바꿔와야 됩니다. 그럼 이 틀을 전부 다 바꿔야 돼요. 그러는데 최소한 1년 걸려요. 허락허락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마치고 나면 계약서가 180장이에요. 계약서가. 그러면 그 협력업체들 다 만나서 협상해야 돼요. 그리고 가격 다 조절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관리처분 계획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시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일 하기로 했다. 하자. 그럴 일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많죠? 문자 한번 보내보세요. 야 내일 9시에 어디서 만나자. 몇 명이나 오는지. 못 와요. 이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일은 민과 관이 함께 움직이죠. 관에서는 법과 절차에 맞는지 엄정하게 관찰합니다. 대신 우리 밀에서는 우리가 이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정말로 머리를 굴리고 굴려요. 어떻게 하면 이득이 될 수 있을까? 누가? 먼저 우리 조합에서 제일 먼저 고민이 많겠죠. 다음에 시공사, 정비업체, 설계, 감정평가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계획안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일개 개인이 이거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가 결정 도시가 되었다. 법과 절차에 따라서 맞았다요. 함부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집행부 해보고 새로 뽑자. 실제로 그런 상황이 있었죠. 가까운 동네 하나만 소개할게요.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대주 1구역이죠. 지금부터 2년 전에 관리처분 총회를 하는데 공사비 460만 원이었어요. 그랬더니 집행부가 시공사한테 끌려다니고 그러는 통에 공사비 뭐 왕창 올라가가지고 조합원들 손해봤다. 이 관리처분청에 부결시키자. 부결시키고 시공사 계약서 부결시키고 그리고 집행부 타결했어요. 근데 거기 대의원들 중에서 서울 지역에서는 이것저것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이 조합 이렇게 되면 절단이다. 그래서 대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14개월 만에 집행부를 다시 정립을 시켰어요. 14개월 걸렸어요. 공사비만 1,000억 딱 올라갔어요. 공사비만. 그랬더니 시공사에서 어느 시공사인지 얘기 안 할게요. 자기들끼리 뒤돌아가면서 하는 소리 있습니다. 조합장 해임시킨 사람 우리 동상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 그러고 싶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정확하게 보세요, 현실. 조합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다음. 이것은 제가 어쩌다 보니 IMF 시절부터 이 주택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2차 석유 파동 때만 해도 어린애여서 저는 즐겁기만 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IMF 왔을 때 우리 금 모았죠. 그리고 주택시장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야 조금 이따 사업 진행하자. 그 조합들만 다 아주 절단이 났어요. 이 파고를 넘으셔야 돼요. 이 파고를. 그러면 지금 우상향하는 것은 전체적인 경제 성장 그래프이고 또 관련된 주택시장도 거의 비슷한 그래프입니다. 우상향해요. 한번 볼까요? 우리 IMF 때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고 했고 금융위기 때도 다 죽는 줄 알았어요. 부동산 가격 떨어졌나요?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왜? 모든 국가의 행정부 수반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큰일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전체 부동산 가격이 2억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출렁거려서 1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대한민국 자산 디폴트가 일어나서 외국 기업들 다 떠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망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확대 정책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에 관련해서. 그러면 저 동그랗게 노란색으로 된 것만 확대해 볼게요. 다. 우리는 코로나 시국이에요. 19년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 방어를 잘했다가 이제 두들겨 맞기 시작했죠. 우리가 관리처분 총회를 이때부터 슬슬 준비를 해서 이제 총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 인가 결정 고시 후 여러분들 이사하고 착공하고 분양할 때 되면 상승 국면에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프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부안해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 재산 지키기 위해서 와 계시죠?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았던 재개발 현장에서 느꼈던 것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총회를 통해서만 사업을 진행합니다. 관리처분 결의가 되지 않으면 인가 안 나요. 그럼 이대로예요. 이대로. 그리고 이 시점을 놓치면 내가 그렇게 했을 거라고 평생 후회하실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 후회하죠. 작은 것은 금방 후회해요. 근데 큰 것은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점심밥 사 먹었는데 돈 만들었어요. 내가 돈 주면서 내가 억지로 먹었지. 그렇게 맛없는 거 처음 봤어. 금방 후회해요. 큰 실수는 살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그년하고 결혼했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부동산 투자를 했어야 됐는데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그 시점이에요. 우리가 그 시점에 딱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는 이미 끝났어요.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 질문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관리처분 계획 총회가 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죠.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질의응답을 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응답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질문을 최대한 수렴을 하고 총문 총답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실 때에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시는 곳의 주소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카메라를 보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총질만 하시는 분들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부 총질을 하시는 분들. 지금 질문은 궁금하신 거 질문하시면 여기 전문가분들이 답변 드리겠다고 얘기 드린 겁니다. 잠깐만요. 예, 천천히 한 분 한 분 할게요. 예, 자 우리 어르신부터 나오시죠.
예, 마이크. 예, 카메라 앞에서 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송출을 해야 돼서 그래요. 입니다. 지금 그 시공사분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공사비 평당 520만 원에 마감 자재를 최상급으로 쓰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가전제품을 뺀 나머지를. 그러면 이 마감 자재가 도급계약서 쓸 때 어떻게 쓸 건지, 도급계약서에 우리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 마감 자재가 입주 시점에 최상의 제품으로 쓰는 거로 결정을 봐야 되는 겁니다. 공사비 추가 없이. 그런데 보통 그렇게 정하지 않고 마감 자재를 쓴다 그러면 지금 현 시점에, 계약 시점에 최고의 마감 자재를 쓴다 그러고 입주 시점은 몇 년 후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마감 자재가 최상의 마감 자재가 아니고 단종 직전에 있거나 그런 마감 자재를 쓰기 때문에 바로 그게 추가 공사비가 발생되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히 도급계약할 때 입주 시점에 최상의 마감 자재를 쓰는 거로 할 수 있는지 그 점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자분께서 이 사업은 시간 싸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시간 싸움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 우리가 2주 시점까지는 총 공사비의 3%가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이 사업은 2주 시점에 탄탄하게 준비되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2주로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속도전이죠. 왜 그러냐? 2주 시점부터 공사비가 97%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2주 시작하면 엄청난 금융위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2주 하기 전까지 탄탄하게 조합에서 준비하고 조합원을 이득을 최대한 어떻게 살릴 건가를 결정하고 관리처분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관리처분 시간 싸움이나 무조건 대충 해놓고 나중에 그때 가서 보자?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분 계셨죠? 예,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40년 된 연립에 지금 27년째 살고 있는 해임 발의자 대표 윤형철이라고 합니다. 지금 관리처분 총회를 지금 시작하고 이번에 부결되었는데 왜 저희들이 이 관리처분 총회는 부결돼야 된다고 하냐면은 이 관리처분 총회를 거쳐버리면 통과를 해버리면은 지금 부동산원에 들어가 있는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그 검정 결과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520만 원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원에서 금정가가 520이 아니고 490이 나왔다. 그렇다고 반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반영할 수가 없어요. 이미 520에 끝나는 겁니다. 눈속임 하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부동산원에 그래도 결과가 나와야지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계약을 그때 계약한다면 지금 4월 달에 계약을 한다는데 그 계약을 하고 관리처분 총회를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본계약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본계약이 시공사에 계시지만 협상단에서 제시한 8가지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 8가지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금액만 한 1,000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는데 그 1,000억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못 받고 그리고 가전제품 가구당 1,000만 원 잡으면은 138억입니다. 그 138억이죠. 그리고 5구역하고 비교되는 물가 상승률 5%. 그 5구역은 해줬는데 우리는 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금액을 그때 협상단 때 계산해 보니까 그게 375억이 나왔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냥 다 무시를 하고 지금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조합장님 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통과시켜버리고 대의원회를 통과시켜버리고 지금 총회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 총회가 520만 원 통과되면 변경할 수가 없어요. 변경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막 밀어붙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 여기 맨 마지막에 나온 그래프 있었죠? 그 그래프에 보면은 지금 23년도가 맨 바닥입니다. 최고 바닥. 최고 바닥에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공사에서 우리한테 얘기한 빌려주는 돈에 대한 이자가
CD 91분 플러스 4% 해가지고 8%입니다. 8%. 얼마 전까지 2.5% 3% 했는데 지금 8%거든요. 그 8% 이자를 받고 제일 안 되는 시점에 우리가 이사를 가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 조합원들이 이사 갈 때 이사 가면 이주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이주 비용이 2,600억입니다. 2,600억 플러스 일반 현금 청산하신 분들, 현금 청산하신 분들 보상해 주는 게 1,000억입니다. 그럼 3,600억입니다. 그 3,600억의 이자를 계속 줘야 됩니다. 여기 이 3,600억이나 사업비나 건축비 하나도 안 들어간 이주할 때 들어가는 이자입니다. 이 이자를 우리가 바닥에서 제일 안 좋을 때 이사를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빨리 가야죠. 저 당연히 빨리 가야 됩니다. 40년 된 집에 지금 27년째 살고 있습니다. 저만큼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가야죠. 어차피 지금 계획 스케줄 따라 보면은 한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얼마든지 조합장 해임하고 조합장 교체하고 제대로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조합장님 진행하고 있는데 절대로 관리처분총회 통과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관리처분총회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3분의 2 찬성하려면은 1,000명 넘게 1,000명이 참석했다고 해도 100명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됩니다. 이거를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안 될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거 다 지금 여러분들 핑계대고 다른 사람들 핑계대고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고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게 아차하다가 우리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일반 분양이 지금 언제 될지도 지금 2년 뒤에 3년 뒤에 그러는데 2년 뒤 3년 뒤 그래프가 아까 올라가는 곡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 그때 하면 됩니다. 올라갈 때. 그때 이주해도 되거든요. 자, 그렇게, 자, 답변 드릴게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충분한 질문이 있었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잠깐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게요. 뭡니까? 관리처분 총회를 끝내고 520회 총회가 통과가 되면은 부동산원에서 나오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490만 원이 나왔다. 490만 원이 나온다는 보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그러면은 550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550만 원이 나와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변경을 할 수 있는 그 관련된 답변 드릴게요.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제 추측성 발언은 좀 삼가하시고. 잠깐만요. 들으세요. 거기 OS들은 좀 가만히 있어요. 자, 들으세요. 지금 첫째, 지금 현재 관리처분 계획이 부결되었다고 얘기했는데 부결된 거 아니에요? 개념부터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이 부결되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부결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계해서 다시 진행하고자 했다는 부분 좀 바로잡아서 얘기하고요. 마이크 잡고 해요. 마이크 잡고. 또 지금 현재 관리처분 총회라는 것이 이 관리처분 계획, 지금 현재 조합부 재산은 합의입니다. 그래서 네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이라서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최종 처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회에는 심의를 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이것을 총회로 상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의를 해서 총회로 올라온 것이지 이사에서 밀어붙이고 대의원에서 밀어붙이고 그렇게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법 절차대로 이행한다. 그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 8.16 대책 관련된 부분과 통상적인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려고 하고 한 분만 더 먼저 모시고 지금 시공건설사 관련된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죠. 이쪽으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바리자트 최태훈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GS건설 시공사 담당자님한테 질문 좀 할게요. 저번에 치킨집에서 제가 알기로는 협상단 2분 빼놓고 회담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질문 주세요. 이게 우선 아니 질문 다 주세요. 이거 더 할 게 있어요. 아니 다 질문 주세요. 질문할까요?
그리고 조합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수의계약권 하신 거 부분 있잖아요. 법적인 거 검토는 다 하고 하신 건가요? 수익의 어떤 건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이요. 좀 이따. 예, 네. 전체적인 거예요. 네. 그리고 만일에 법적으로 다 책임을 주실 건가요? 잘못됐을 경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네. 다 하신 거. 시공건설사에 대한 질문이 치킨집 해동.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장님께는 뭐 수의계약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법 규정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도시비주공환경정비법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선정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의 대의를 경우에서 조달청과 똑같은 인터넷에 공고를 내고 조합에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준 다음에 제안서를 받아들여서 대의원에서 뽑을 것은 대의원에서 그리고 총회에서 뽑을 것은 총회에서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장이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이건 뭐냐? 다름이 아니고 계약업무 처리 기준에 보면 5천만 원 이하의 경미한 사항을 시급한 것은 조합장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있습니다. 그렇게 귀신처럼 묻는 거 아니에요. 예. 알아요?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조합원. 왜 알고 얘기하시는 거냐고. 조합원. 조합원이니까 얘기하시는 조합원. 예의를 지켜. 내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지? 반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 나쁘지? 아니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말으라고. 반말 안 할 테니까 예의부터 지켜. 예의 지키면 반말을 하지 말아야지! 예의부터 지키라고. 네,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쓰시고. 자, 예의를 내가 지키세요. 야하면 좋아! 멋이라. 야! 기분 너 좋아! 하는데 왜 반말이야? 기분 좋냐고! 인격이 그만큼밖에 안 되면 할 수 없지. 앉아. 앉으라고. 조합원한테 반말을 함부로 자. 어디서 배운 거를 쓰라고! 내가 앉으려니까 예의부터 갖춰. 앉으세요. 반말이야. 사회나 잘 붙고 싶어. 저런 사람 저한테 질문한 거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릴게요. 여기 와 있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비전문가가 지금 비전문가도 아니던 자, 말에 내가 답- 잠시만 들어가서 답변 내가 질문자가 물어보신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겠다잖아. 들어. 내가 조합장님한테 듣자고 하는데 당신 물어보신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반말하고 있어? 희한하네. 살짝 퇴장시켜 살짝. 당신한테 얘기하니까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 물어보신 거 답변 드릴게요. 여기 가세요. 자, 저한테 수의계약권이 있는데 그 수의계약에 대해서 법적 책임질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게 수의계약이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지목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목은 안 하고요. 네. 그 부분에 책임지실 수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20번 이상 고발 당했습니다. 정보공개 여러 차례 해서 모두 샅샅이 다 뒤져봤습니다. 거기서 문제 있는 거 찾았으면 해임하지 말고 해임 어렵게 조합원들 심리게 하지 마시고 고발해서 법정 처벌하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예, 그러시면 돼요. 왜 어렵게 조합원들한테 해임하는 해임 내라 이렇게 하십니까? 법적 소송으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시공건설사 앉으신 자리에 답변 주시면 됩니다. 예, 편의상 앉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집 대화 내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그 예정돼 있던 그 약속이 아니었고 조합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날 좀 참석을 해달라. 어디로 가면 되느냐? 조합 사무실로 가면 되겠냐? 했더니 그날 특별소위원회가 오후에 그 조합 사무실에서 미팅이 있어서 그 인근 치킨집으로 오면 된다. 그래서 부영래 치킨집으로 갔죠. 가가지고 대화를 했다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저를 몰아쳤죠. 그때 참석하신 분이 조합장님, 그 다음에 그 조합의 사무장님, 그 다음에 일부 협상위원들과 그
그다음에 그 가족분. 그래서 능곡 2구역이 재개발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분들의 어떤 정식 모임은 아니었고 뭐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그 마감재 상향을 더 요구를 했었고, 마감재 상향은 결국은 가전제품 저희가 뺀 거에 대해서 다시 넣을 수 없냐, 이제 이런 거를 저한테 질책을 해서 그날은 욕 먹는 자리였습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저희가 욕을 먹는 그런 자리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다라는 거죠. 그날 있었던 얘기가. 그렇죠. 그 다른 말은 없었다는 거죠, 확실히. 제가 했을 때는 그런 것만 있었고, 그 부분은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계셨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계셨을 때 다른 얘기가 절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는 그 없었어요. 부분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예.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저도 그 치킨집 미팅에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조합원님들을 위해서나 본인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여러 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시공사에 받아내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공사에서 지금 얘기한 대로 마감자재 상향을 얘기하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동안에 뭐 소위원회라고 하시는 분들 몇 분들이 그 정부를 어디서 들었는지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 사실상 시간이 더 필요하고 더 압박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분들이 와서 난리치는 바람에 그냥 얘기 못하고 그냥 중간에 끝나고 헤어졌습니다. 다른 얘기 안 했습니다. 마감자재 상향하자. 우리 조합원들이 필요로 하는 게 시스템 에어컨이다. 응? 시스템 에어컨 이거 한 해에서 세 개로 해줘라. 예, 뭐 이런 얘기들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뇌물죄로 고발당해 있습니다. 이 뇌물죄가 사실상 처벌이 된다면 조합장 해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감옥 갑니다. 그리고 신속추진위원회, 랜드마크 카페, 랜드마크 신속추진위원회 여기에서 수도 없이 정보공개 요청해서 가져갔습니다. 볼 만큼 다 봤으면 거기에서 분명히 법적 처벌할 거 찾아내서 고발하세요. 뭐 수의계약이 있는데 그렇게 의혹 수준으로 던지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책임을 확실히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책임진다니까요. 뭐 책임진다 안 진다 내가 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고발하시면 됩니다. 고발하시면 법적 처벌 받는 거예요. 내가 오케이 해서 법적 처벌하는 게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공사한테 두 분께서 질문을 해주신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질문하신 분이 지금 마감재 적용한 게 입주 때 마감재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주면 안 되겠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을 하셨는데 당연히 입주 때 최신 유행하는 그런 자재로 마감재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사비가 공사비 이제 부동산 검증 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 상관없이 520만 원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주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요거는 답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520만 원이 지금 공사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557만 원 제시했다면서요. 그 내용을 좀 알려주시면 안 됩니까? 557만 원 처음에 제시했다면서요. 네. 근데 557만 원이 왜 520만 원 바뀌었습니까?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아이템들이 빠졌죠. 가전들이 빠졌죠. 많이 빠졌네요. 네. 많이 빠졌죠. 앞에 분이 끄잖아요, 옵션을. 그렇게 빼야 520에 맞출 수가 있다니까요. 557만 원도 안 줬어요. 557만 원 해야지. 예? 557만 원 왜 뺍니까?
557호고요. 네,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질문이 있는 사항은 나오셔서 아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7만 원 인정해 주시면 저희가 땡큐죠. 그럼 땡큐죠. 아,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지금. 공사를 더 올려주시겠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557만 하면 되죠. 500만 원 지금 협상 중이잖아요. 협상 중이고 그거 주시고 550만 원에 요번 70만 원 가져갈 수도 있죠, 그거는. 아무튼 감사합니다. 저기 줄거 주고 받은 이거 아까도 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관리처분 계획이거든요. 계획을 세워놓고 이제 이주를 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착공 전에 실제로 이제 땅 파기 전에 그때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재수립하는데 그때는 점점 착공이 가까울수록 실제와 근접한 계획이 되겠죠. 그때 관리처분 계획을 또 그때 수립할 때 그때 원하시는 것들을 전부 수렴을 해서 적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답변 드리기 전에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로부터 답변을 드리기 전에 그 여러분께서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시기에서 행정청이 관리처분 인가를 내줄 때의 절차는 법에서 규정해진 것은 현재입니다. 관리처분 총회를 하고 나면 그 난 걸 가지고 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 사업비 검증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 결과가 나오게 되면 행정청에서 이걸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하고 나서 인가를 해주는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8월 16일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을 드린 내용이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처분 총회를 하기 전에 부동산 검증, 사업비 검증을 하고 그 결과가 나오면 관리처분 총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행정청에서 빨리빨리 인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8.16 대책으로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이루어지진 않았고 그럼 우리 조합의 현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공사비 협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결과를 우리 부동산원에 한번 보자라고 해서 절차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더 빠른 시일에 부동산 검증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늦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8.16 대책으로서 이야기한 것은 아직 이행이 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누가?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부터 관련된 내용을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윤영철 조합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사비 검증 결과 52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관리처분 계획을 수정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의 없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시공사와 협상단 협의하기로는 52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시공사가 이윤을 포기하더라도 520만 원에 맞춰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기초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했고 반대의 경우 자 520만 원으로 지금 검증을 신청을 했는데 510만 원이 나왔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관리처분 계획하고 이거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관리처분 계획하고 상관없어요. 우리 10만 원어치 가전제품 설치해달라고 지금 하실 분위기인데 이거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안 난다? 전혀 그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또 하나. 금액을 얘기한 거예요. 금액을 520만 원보다 내려가서 510만 원을 계약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계약은 별개죠. 계약은 별개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통과해버리면 520만 원에 자, 변경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됩니까? 어떻게 변경합니까? 총회 통과를 했는데. 검증 결과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지금 총회 의결사항이 상정이 돼 있어요. 그럼 변경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490만 원 나오면 490만 원 지금 가전제품으로 다 받아 책임지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네. 아 여기 총회 이유한 거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자 다음 요거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우측에 앉아 계신 금융 전문가님께서 금리 동향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개개인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어요. 자, 금리가 안정되는 걸 확인하고 사업을 진행하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행정 절차가 우리 여기 1,400명 가까이 되는 조합원님이 빨리빨리 해주시던가요? 아까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추진위원회부터 지금까지 오는데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행정 절차만. 지금 관리처분 계획도 이게 끝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관리처분 계획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집니다. 하셔야 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때마다 지금 현재는 탁상행정이라고 저는 표현해도 좋다고 봅니다. 자, 탁상행정으로 계획을 처음으로 짜는 거예요. 실행하면서 여러분들 의견 반영하시면 관리처분 계획 변경 얼마든지 합니다. 그때 태워서 변경하시는 거예요. 한 방에 내 입에 다 맞게끔 할 수는 없어요. 이론과 현실도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던가요? 그 협상위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김인석 조합원님 그 마감제를 정하는 시점의 지금 수준과 그때 수준과 다르다고 걱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공사 계약서에 보면 온타임 옵션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감제를 정할 때 그 시점의 그러니까 조합원 부담 없이 동질 동가입니다. 그거 우리 예전부터 협상위원들 굉장히 고생해서 얻어낸 겁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시만요. 네. 그 온타임 옵션제 그 마감자재 내용은 우리 저 고양시 의회 부의장님을 하신 이용규 의원님께서 협상 다닐 때 의견을 내주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의견을 내주셨던 그 이 부의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해서 좀 저 뒤에 와서 계신데 좀 그 부분서부터 조금 참고 말씀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부의장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연이 아니고 전 이제 고양시의 부의장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온타임 옵션제를 제가 꼭 부연 안 해드려도 우리 추진위 때 아마 협상하면서 가장 큰 논점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모델하우스를 꾸며놓고 실제 입주할 때 되면 한 3년 정도가 경과되는데 보통 다 노후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준이 안 된다. 입주할 때 기준으로 해서 최신 마감제를 적용하는 거로 해서 온타임 옵션제를 제가 얻어낸 부분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저분들 믿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요새 이 초등학교 인근을 좀 다녀온다, 능곡 초등학교. 1구역이 들어왔죠. 그럼 이제 허스는 올 연말에 이제 부분 준공이 되고 1월 1일부터 입주입니다. 참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까 우리 설명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 행정절차를 말씀하셨는데, 25년도 3월쯤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면 그때 이주 될 수 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았는데, 그건 행정적인 얘기입니다. 25년부터 이주를 해더라도 28년도에 입주가 되나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뉴타운 지구지정이 2007년도에 됐어요. 지구지정 되고 21년이 걸리는 겁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하는 경우. 작년에 우리가 사업성 인가가 안 나서 엄청 어려움 겪은 적 있었죠. 제가 그 소송까지 해서 우리 고양시로부터 우리 2구역, 5구역에 승소했는데도 사업성 인가를 안 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 내준 거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 제가 발의한 사람입니다. 물론 상대당에서 압도적인 이제 의원수에서 부결시켰지만 그 정책 파장으로 인해서 결국은 한 달 뒤에 사업성 인가가 났어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참,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왜냐면 뉴타운을 하는 게 능곡 2구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능곡 뉴타운도 있고, 원당 뉴타운도 있고, 일산 뉴타운도 있습니다. 일산은 1.3구역이 해제됐고, 2구역도 해제해야 되는데 소송 중입니다. 우리 능곡 뉴타운도 몇 개 지역이 좀 해제되어 있죠. 그렇죠? 근데 1구역은 먼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입주가 됐죠. 우리가 처음 보고받을 때만 하더라도, 능곡 2구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상당히 경제성이 좋은 지역에 있었어요. 저희가 예상하기는 가장 먼저 갈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시 입장에서 우리 주택정책을 펼쳐게 뉴타운에서만 주택이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는요. 창릉 신도시예요.
여러분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진행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택조합들, 그 다음에 뭐 지축지구라든가 덕은지구라든가 계속 주택이 나오지 않습니까? 식사지구라든가 이런 데가 다 우리하고 경쟁 상대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장 좋은 입지 조건이라 보고 있는 대공 역세권 개발도 그건이 될지 모릅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 입장에서 승인을 내줄 때도 자꾸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다른 모든 법적인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합에서 맞춰야 됩니다. 그거 안 맞춰오면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조합에 잡음이 많고 어느 조합이나 비대위는 다 있습니다. 왜? 또 그분들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셔야 되니까. 근데 이게 잡음이 많고 분쟁이 씨앗이 될 만하면 시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왜? 주택 공급을 능공유탄 이것만 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분야에서 주택 공급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이고 모범될 만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허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 조합원들이 좀 고민하시면서 같이 노력을 해주신다면 아마 능공유탄도 좋은 성과가 내리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정 절차 이행이 되어야 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점과 저희가 완전 경쟁 속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에게 큰 자료가 되었던 걸로 보이네요. 또 이율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관련된 부분을 첨언을 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려요. 그러면 모든 조합이 관련된 은행으로 득달같이 달려갑니다. 야, 이제 내렸으니까 계약서 다시 써줘. 그래서 그 다음날 계약서 다 갱신해요. 이렇게 해서 이자 떨어질 때마다 가서 다 조절해요. 우리 조합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우리 조합도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모든 조합이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 시점은 조절을 해서 사업비를 가장 적게 사용하면서 사업을 진행될 것이라는 것, 그것도 참고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그 질문을 더 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앞쪽에 계신 분부터 질문하시고 그 다음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는 곳 주소 성명 잘 말씀하시고 카메라 네, 토당동 37-9 대일다세대 101호 이상민입니다. 제가 지금 조합 및 재개발을 3개 정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인데, 현 조합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명교에서도 냈고 이제 진행을 응원을 하는데, 조합원분들이 다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비례율도 당연히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조합을 운영하는 게 시간 싸움이고 속도전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빨리 제대로 해서 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제가 지금 이제 여러 조합들을 지켜본 결과 지금 능곡 2구역이 땅이 크고 조합원 세대가 많은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사업성도 그만큼 좋지만 지금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에서 OS 요원들을 줄이거나, 그리고서 이런 총회가 앞으로 적으면 7개, 많으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명회라든지 총회라든지 무산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구역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지금 우리가 총회를 할 때, 사업 설명회를 할 때, 한 번 할 때 얼마 정도의 OS 요원을 사용을 하고 총회 비용으로 그만큼을 사용하는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셔야 저희가 이 정도 사업비로 이 정도 총회를 하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힘을 모아서 더 가서 응원도 해주고 잘못된 거는 우리가 알아보고 해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답변을 주시면 조합원들이 이제 마음 놓고 조합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 겸 이제 부탁을 드려봅니다. 네. 네, 다음 분 앞쪽으로 가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빌라 A동 203호고요. 아까
이상빈님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 OS 비용에 대해서 성함도 얘기하고 우상, 발언하시기 우상. 바랍니다. 네. OS 비용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봤을 때 이거 성함도 얘기하시고. 성함 얘기했어요. 예. 우상우역. 예. OS 비용을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12월 초부터 현재까지 27일까지 대략적으로 2억인가 대략적으로 한 3억 정도 썼을 거예요. 그죠? 앞으로 2월 18일까지 연기가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50일 정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총 포함해서 7억 정도 나가요. 맞나요? OS 비용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인근 5구역 같은 경우는 25명을 써갖고 18일 썼어요. 1억도 안 들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조합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OS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합원의 마음은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조합원의 마음을 OS로 돌려서 돈으로 살라 그러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 믿음이랑 신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일반 분양가가 2,400이잖아요. 그래갖고 비례율이 102.8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타 구역을 봤을 때 저희랑 속도가 비슷한 구역이에요. 저희 상위 구역인데 광명 11구역이 내후년에 일반 분양 예정이에요. 거기는 일반 분양 가격이 2,300에서 2,500이에요. 저희가 과연 2,400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것보다 2,200으로 일반 분양을 했는데 2,200으로 했을 때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얼마나 오는지, 만약에 미분양이 났을 때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예, 답변 시작할까요? 예. 우선 그 OS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비용 절감을 위해서 OS를 안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안 쓰는 게 아니라 적당히. 아니 어찌됐든 우리 조합은 총회를 한번 하는데 발생되는 비용들이 거의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조합원 수에 비해서 필요한 공모요원은 몇 명이고 대관은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최근에 5월달 총회의 비용 발생 많이 됐습니다. 또 이번 총회도 마찬가지로 홍보요원 비용 발생 많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조합이 조합원님들의 마음을 못 사서 그렇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동의합니다. 완전 동의해주세요. 완전 동의 강요하지 마시고요. 일부 동의하는 부분은 충분히 조합원님들에게 설명을 못 드렸기 때문입니다. 왜? 듣지 않으시려고 하는 조합원님들께 설명 못 드렸습니다. 일방적으로 공격하거나 일방적으로 전화해서 욕지거리하고 이런 조합원님들 설득 못했습니다. 다만 조합의 총회라는 것은 각자 조합원님들 각자의 일입니다. 조합의 일 분명히 조합의 일이긴 하지만 조합은 행정 업무를 준비하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2007년 추진일 때부터 전국을 다니면서 서면 승결을 받았고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부산으로, 여수로, 목포로, 강원도로 다 다니면서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조합원님들께서 참 조합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하신 그런 부분들이 제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상우 조합원님,
정확한 정보를 카페에서 관리하시고 허위사실이 기재됐다고 해서 그 허위사실이 진짜인 것처럼 방장이 그렇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허위사실은 분명히 허위사실이라고 이야기하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셔서 조합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이렇게 그냥 의미 없이 지출되는 비용, 총회를 2번씩 연기하도록 하는 그런 비용들을 줄여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허위사실은 허위사실이라고 말 못하고 방장이 그렇게 하는 방장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요? 질문에 답을 달라고요. 월급 안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급 안 받고. 조합장님 월급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자, 조합장님. 그러면 질서를 좀 지키세요. 여기도 좀 갖추시고. 그 저기 5월달 해임 총회를 할 때 김상률이라는 전문가 불러드렸잖아요. 그 전문가 불러드려서 농락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합총회 방해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맞지 않는 겁니까? 한 명도 안 썼습니다. 한 명도 안 썼고 총회 비용 1, 2천만 원에 다 맞췄어요. 자. 여기 5억, 6억 썼죠. 기다리시죠. 지금 잠깐만. 아니 그 지금 그 프로가를 불러들여서 조합원들한테 다 속이고 거짓말했잖아요. 총회 방해하고 돈 쓴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뭘 거짓말했습니까? 자, 불법 불필요한 계약했다고 얘기했잖아요. 불법 불필요한 계약. 어떤 게 불법 불필요한 계약입니까? 불법 불필요한 계약이라고 고양시 문야회관에서 분명히 설명했잖아요. 자, 조합장님. 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은 지금 관리처분 계획에 관련된 설명회를 드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자꾸 이야기가 인신공격으로 바뀌어요. 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자제하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분양가 관련된 얘기가 나왔고 총회에 대해서만 한 가지만 첨언을 해드리고 분양가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죠. 도시미주공환경정비법은 총회의 결의를 통해서만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죠.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평균 16번에서 23번 총회를 하여야 입주합니다. 필수예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그리고 조합이 크면 클수록 비용은 더 들 수밖에 없어요. 책이라도 한번 더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선 거기까지만 답변을 드리죠. 자, 분양가에 대한 답변 듣도록 하죠. 일반 분양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분양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공사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행정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허가 심사를 통과해야 되고 고양시장의 분양 승인을 또 받아내야 됩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자, 광명 12구역과 비교가 되느냐? 11이요? 네. 제가 알기로 거기 투기과열지구 아닙니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죠? 거기하고 비교하시면 곤란하고요. 입지 여건은 거기가 저도 개인적으로 낫다고 봅니다. 거기 잘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현장이에요. 자, 또 하나. 원당 저희가 일반 분양가를 2,400만 원가량으로 추산해서 지금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일반 분양가를 2,400만 원가량으로 추산한 이유, 원당 4구역 분양가가 얼마였죠? 2,260만 원. 자, 거기에서 저희가 일반 분양이 가능한 시점 2, 3년 뒤. 자, 허그에서는 직전에 얼마로 분양한 현장이 주변에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몇 %씩 상향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 가장 마지막에 분양했던 것이 원당 4예요. 2,260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해서 2,400만 원 정도로 일반 분양가를 추정한 것이고, 아시겠지만 분양 시점에 분양 가격은 다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시공사가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저희한테 주어진 여건이 이거 참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뭐 시공사하고 우리 햇선위원님들 고생하시는 자리에 참석을 해본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구역 5구역을 감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거기 시공사 현산입니다. 아시죠? 물론 조합이 주도권을 쥐고 가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산이라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5구역이 522만 원이라는 숫자로 공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진 못할 거예요. 왜? 인근 구역에서 522만 원 했는데 저희 구역에서 530만 원 했다? 어떻게 될까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여론에 휩싸여서 관리처분 총회 못 갈 겁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즐기는 분들 계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안 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조합에서 택하고 시공사가 또 제안한 것이 뭐냐, 520만 원에 맞추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악조건이다. 여기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아까 우리 GS 김영준 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이 520만 원이라면 물론 더 해드릴 수는 있지만 시공사가 자기 주머니 손해보면서 일해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 조합원님들도 비싼 공사비를 주면서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돼요. 자, 내가 그 부동산 그 시장을 봤을 때 가장 옆에 걸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대장주가 뭘까요? 두산 1구역입니까? 두산 2구입니까? 롯데캐슬입니까? 롯데캐슬이죠.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나가면서 보세요. 외관이에요. 샤시. 가전제품 TV가 에어컨이 좋은 거 설치되어 있어서 집값이 좋은 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롯데라는 브랜드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520만 원을 520만 원 제한된 숫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게 주어진 여건에서는 최선이었다. 가전제품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물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해드리면 누가 불만이 있겠습니까? 질문에 답을 좀 해주세요. 질문에. 그래서 제가 자, 양해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관리처분 총회 또 합니다. 557만 원, 520만 원으로 경경 총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되잖아요. 조합원님 존경합니다. 유영철 조합원님. 예,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까? 자, 존경합니다. 친애합니다. 질문에 답을 좀 해주세요. 질문에. 혜택을. 500. 그 질문에 답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9시까지 사용을 한다고 얘기를 해놓고 지금 시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반 분양이 자, 지금 계속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예. 자, 일반 분양을 2,404만 원에 할 수 있느냐? 예, 이 말씀하시는 거죠? 미분양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떨까요? 2,404만 원 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봅니다. 자, 지금 시점에 분양하는 거 아닙니다. 아까 일정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분양이 안 되는 이유가 뭐고 원인이 뭔지 분석해 보셨나요? 분명한 것은 고금리로 인한 분양시장, 부동산 시장 위축이 원인입니다. 이 금융시장 동향에 따라서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대비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최저
5구역은 일반 분양가를 2,500원을 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을 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훨씬 100만원 가까운 2,404만 원에 관리처분 계획을 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했다. 잠깐만요. 그래서 2,404만 원이 부담된다고 하시는 조합원님들 계시지만 21년도에 우리 조합원님들 생각은 어땠습니까? 2,800 받아야 된다, 3,000만 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2,404만 원이라는 금액은 그렇게 분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못 받았을 시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예요. 못 받았을 시를 왜 예측을 합니까? 못 받았을 시 질문 좀 합시다. 예, 됐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하겠습니다. 예, 주택 재개발 장비 사업 건축주는 조합원 여러분들이세요. 예, 조합원 여러분들이 건축주이고 건축비가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돈을 터내서 집 지어야 돼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잘 아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반복하지 마세요. 이래율이 80%밖에 안 나오니까 2,400원 올린 거 아닙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조금만 여기 계시니까 많은 분들 계시니까 제가 협상단 단원으로 활동을 조금 했습니다. 그 과정을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계약 대비 분계약을 제가 도서관에서 검토를 정독을 3번 했습니다. 정독을 3번 했고 그 다음에 사업제안서 그들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를 제가 3번 읽었습니다. 정독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이 다 그걸 읽어봐야 됩니다. 사실은 자기 거니까. 근데 저는 내 거니까 또 협상단 대표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위임을 받아서 제가 그를 굉장히 심도 있게 도서관에서 3번을 읽었습니다. 그랬는데 현재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되지 않은 거는 그거는 마지막에 정리하면 되는 거고 지금 과정에서는 현재 과정에서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제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계시는 분들이 약간의 그거를 다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내려놓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거는 100% 자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저도 그냥 한 번도 뵙지는 못했지만 우상호 선생님이나 기타 랜드마크나 비상대책위원회 쪽에 계시는 분들이 제가 회의를 하면서 듣겠는데요. 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는 게 저희 일인데 그 일을 짚고 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좀 지나치게 약간의 그거를 반대하는 그런 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어도 여기 계시는 분들 다 가장이고 다 여기 계신 분들이 각 가정마다 살림살이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그러니까 조합장님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성에 안 차더라도 그를 조금 더 우리가 조합장님을 어떻게든 간에 비용도 줄이고 아까 OS 하시는 말씀 비용도 좀 줄일 수만 있으면 줄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진척 안 되는 부분 좀 더 진척할 수 있게끔 GS나 SK 그 문제도 있고
그러면 그 문제를 그분들하고 다소곳하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반대만 하지 마시고 아주 중요한 재산이 걸려있으니까 어차피 반대하셔도 나중에는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을.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조금만 더 이해를 한다면 못할 게 없어요.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질문이 아니라 지금 조금 더 우리가 진지하게 이걸 할 건데 질문도 좋고 다 좋아요. 좋은데 할 건데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우리 재산을 보호하고 그렇게 한번 가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제가 뭐 잘못했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도 전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양시에는 여러 군데의 재개발 재정비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끄럽게 되면은 행정 쪽에서 하신 인가권자가 저희를 좋게 보겠습니까? 큰 부담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러니까는 우리는 조금 일이 있더라도 이거를 어쨌든 간에 수습하면서 가야 맞지. 이거를 막 그냥 이렇게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진짜 누구 재산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진짜로. 그래서 제가 계약서, 본계약서, 가계약서 정독을 제가 3번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제안서 3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GS나 SK한테 제 협상 단원으로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못 드리는데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여러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제가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말씀드릴게요. 네, 협상 원으로서 우리 시공사 협상을 마무리 끝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뒤에 분 손 드신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이 계속 손 들고 계셨었거든요. 대인연립의 유기저입니다. 사실 굉장히 불확실하잖아요. 모든 것이 지금 부동산 경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2,400만 원에 분양을 한다 그러는데 2,200만 원 아니라 2,000만 원에도 이 분양이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자재에 대해 가지고도 완공 시점의 최상위라 그러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최상위라 그러는 것도 그 시공사에서 생각하는 최상위가 있을 것이고 그 입주해야 되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위 그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사업을 조합원으로서 아주 이렇게 이제 밝아가지고 그런 어떤 재개발 단지를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평생에 서너 번을 이렇게 하는 친구를 보기는 봤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런 기회가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조합장이라는 자리도 평생에 한두 번은 할까 모르지만 10번, 20번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시공사는 이런 걸 수백 번, 수천 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회자라 그럴까 우리는 보통 이런 자리를 불과참 수십 번 참석하는 걸로 끝이 난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셨더랬는데 수천 번을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혹시 그러면 어떤 사업장에서는 품질 그 다음에 분양가를 얼마를 하기로 딱 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그런 데가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은 그걸 너무 추적해가지고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사업장이 있는지 그걸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올렸는데요. 관리처분 총회 기본적으로 3번 해요. 오늘 이번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책자가 확정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책임져라고 합니다. 어떻게 책임져요? 이건 행정계획이고 사업성을 좀 더 개선을 시켜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자 조합에서는 죽도록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느 조합에서든 관리처분총회 처음 원안대로 해서 입주한 조합 단 한 조합도 없습니다. 단 한 조합도 없어요. 대한민국의 현재 조합이 2,800개입니다. 정비조합이. 그런 조합 단 하나도 없어요. 변경총회 하면서 바꿔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의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자, 그러면 질문 저희가 설명에 또 개최합니다. 자, 조합장님 마지막 인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조합원님 여러분, 오늘 관리처분 총회를 했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설명회로 대체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점 조합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 느낍니다. 아무쪼록 우리 사업이 잘 진행돼야 할 텐데 조합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 일반 분양가를 잘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들, 우리 조합은 수입이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를 가지고 수입으로 조합을 전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합원 분양가지 지금 2,404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느 시기에 분양을 할지, 어떤 정도의 품질을 만들어낼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돼서 분양 시기나 어떤 상품을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면 좋은 분양가를 받아서 여러 조합원님들에게 최소한 추가 분담금 없는 사업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2월 18일까지 우리 관리처분총회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직 서명결의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조합원님들께서는 서명결의서를 제출해서 관리처분총회가 통과한 이후 약 한 일반 분양까지의 24~5개월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주신 조합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조합 사무실로 오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사업은 여러분의 동의율로 움직입니다. 높은 동의율로 사업을 빨리 진행하길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세요. 일로 와야지. 고생하셨어요. 예, 아유, 예, 내일